안녕하세요.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뉴욕시 노인국에서 일하고 있는 캐서린 킴입니다. 저희 뉴욕시 노인국 단일 기관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역 노인 서비스 기관이며 뉴욕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 주제는 어르신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 거리에서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법,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전화 등을 통하여 자주 발생하는 사회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에서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위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미나의 마지막에 질문을 하실 기회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발표는 뉴욕시 경찰국 지역사회 지원국과 뉴욕시 인권국에서 주도하며 뉴욕시 노인국에서는 여러분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중간에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메모장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발표가 끝날 후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메모장에 사용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표가 끝난 후 직접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인 제이킴 경찰관을 소개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경이고요. 제가 현재 NYPD에서 17년 동안 일하고 지금은 NYPD Community Affairs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안전정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엔 어르신들이 바깥에 나가시면은 좀 걱정도 되고 위험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어, 뭐 바깥에 나가실 때 뭐 등산 가시나 운동하러 나가시나 아니면 뭐 그렇게 나가실 때는 꼭 친구나 식구한테 어디로 가는 것을 꼭 말씀을 해주고 나가세요. 또 나가실 때 혼자 걷지 말고 뭐 저녁에 너무 깜깜하면은 그 저녁에 나가는 것도 안 좋고 그리고 걸으실 때 그 요즘에 큰 문제는 바깥에 사람들이 어르신들과 다른 분 다 걸을 때 핸드폰을 보면서 그 걸으는 게 그게 첫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깥에서 그 잠시만요. 안전을 위하여 걸으실 때 여보세요? 예, 바깥에 나가실 때 혼자 걷지 마시고 저녁에 걷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나 그 범인이 어르신한테 오시면은 제 그 하셔야 되는 게 그 소리를 꼭 지르셔야 돼요. 어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꼭 경찰한테 꼭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거는 뭐
어르신들이 뭐 무게 같은 거 갖고 다녀도 되냐, 뭐 페퍼 스프레이 같은 거 갖고 다녀도 되냐, 그런 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무게보다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주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personal alarm이라고요. 키체인 같은 건데 갖고 다니시면서 무슨 일이 있으시면은 이게 땡기면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무기보다 이런 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다른 거 조심해야 될 거는 뭐 나가실 때 택시 타시면은 그 택시 타갖고 집에 가시면은 택시 기사한테 문 앞에 갈 때까지 좀 기다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차에서 내리실 때 키는 벌써 손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택시 말고 전철 타실 때 만약에 전철을 타시면은 그 서브웨이 중간 정도에 그 하얀 까만 그 스트라이프 된그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 쓰시면은 거기하고 맨 앞에 자리가 제일 그 기사가 있는 곳이라서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어르신들이 나가실 때 뭐 쇼핑 같은 거 하실 때 그 가방 같은 거를 어떤 분들은 옆으로 매거든요. 가방을 꼭 앞으로 매시고 지퍼나 버튼이 있으면 꼭 잠그시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누가 만약에 부닥치면은 그게 어, 소매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 가방을 꼭 앞에다 놓으시고 꼭 잠가 놓으세요. 집에 계실 때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집에 계실 땐 문을 꼭 잠가 놓으시고 그리고 요즘에 범인들이 뭐꼭 집에 있다고 그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범인들이 그 카네드슨이나 뭐 버라이즌이나 그런 사람처럼 옷을 입고 어르신들 집에 와갖고 저 밑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뭐 전기가 나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집을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렇게 집을 들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어르신들 다른 거 방해하면서 집 안에서 뭐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문을 아예 안 열어줘도 되고 그리고 그 바깥에를 꼭 한번 잘 보세요. 뭐 카네드슨이나 브라이슨 트럭 같은 게 있나 없나. 그리고 바로 그 회사한테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 안에 계실 때 큰 문제가 또 전화로 그 한국말로 하면은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어, 전화를 해갖고 뭐 여기서는 그 식구분을 뭐 납치했다. 아니면은 식구분이 병원에 있다. 그러니까 돈을 보내라. 뭐 나가서 기프트 카드 사갖고 그 돈을 보내라. 그런 건 다 사기니까 절대 그런 걸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전화로 뭐 크레딧 카드 번호나 소셜 번호나 생일이나 패스워드나 그런 거 꼭 달라 그러면 그런 건 다 사기니까 그런 거 제일 조심하셔야 되고 그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것도 똑같이 그런 데서 뭐 비밀번호나 소셜 번호나 생일이나 그런 거 달라 그러면은 그것도 다 사기예요. 절대 경찰서나 뭐 소셜 스큐리티 오피스나 어 이민국이나 그런 데서 전화해 갖고 바로 전화로 뭐 번호 같은 걸 달라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걸 주의하시고요. 다른 거 얘기할 거는 그 혹시 은행 가실 때 은행 들어갔다 나오실 때 이런 사기꾼도 있거든요. 은행에서 딱 나오실 때 누가 와갖고 이거 로또 티켓을 이겼다고 어르신들한테 뭐 500불짜리 이겼으니까 이걸 드리면은 돈을 반반 서로 가지자고 그러면서
그 어르신한테 은행 가서 돈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또 나오시면은 티켓을 주면은 티켓은 가짜고 돈만 잃으시는 거죠. 그것도 똑같이 로또 티켓만이 아니고 그 가짜 돈 갖고도 그렇게 하거든요. 은행 앞에서. 은행 앞에서 뭐 가방을 찾았다 그래요. 그럼 가방을 열면은 그 안에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르신한테 가갖고 돈도 반반 가지자 그러면서 가서 돈을 빼오시라 그래요. 그럼 가방을 나중에 보면은 돈이 다 그 가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어르신들이 그 요즘에 인터넷하고 그런 거를 잘 안 하시니까 뭐 우표 같은 거 보내실 때 꼭 우체통을 가시면은 우체통 안에 보시면은 그 픽업하는 날이 있거든요. 날하고 뭐 월요일 뭐 5시라 그러면은 그때 딱 그 픽업을 하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우표를 보내시면 되고 그거보다 더 안전한 거는 우체국을 바로 가셔갖고 그 보내셔도 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체크 쓰실 때는 뭐 연필 같은 거 쓰시지 말고 꼭 볼펜을 쓰시고 체크도 그 다 지워갖고 다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그 밸런스를 꼭 자주 자주 잘 봐주세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물어볼 거 있으시면은 제가 다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 경찰관님요. 우리 다음 발표자는 뉴욕시 인권위원회 근무하신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나중에 온라인으로 이 웨비나를 다시 녹음된 거를 보시는 분들께도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뉴욕시 인권위원회, 뉴욕 시티 커미션 on 휴먼 라이츠라고 영어로 하는 기관에서, 뉴욕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뉴욕 인권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권법이 미국 전역에서도, 미국 전체에서를 봤을 때도 가장 많은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런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경찰에 이제 911 해서 신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또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저희가 뉴욕시 인권법 안에서는 저희가 그 사건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희 기관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 길을 가시다가 요즘은 너무 많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조지아에서도 그랬고, 어떤 마사지 받는 스파 같은 데 갔어도 총을 맞아가지고 그런 이제 관련된 아시안이기 때문에, 아니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중국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무튼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간에 그런 차별성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희 사무실에서만 하더라도 2019년에 전체 1년 내내 그 아시아 관련한 그 차별 사건을 조사한 숫자는 한 3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1년이요. 지금은 그 3개월 1월달, 2월달 3개월 했는데도 벌써 78건이 넘었어요. 그리고 작년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1개월간을 계산을 해보면 한 7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대상이 되고 있고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기관을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제가 화면이 지금 제대로 보이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화면 보이시나요? 거기서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뉴욕시 인권위원회 번호가 이거고요. 212-416-0197. 그리고 너무 전화번호가 기니까 그 전화번호 외우지 말고 311 전화해서 한국말 또는 코리안이라고 말하세요. 코리안이라고 말하고 휴먼 라이츠나 아니면 인권위원회를 요청을 하시면 한국말로 저희 사무실과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이게 차별이야 아니야? 내가 이거 신고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거를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길을 가다가 누가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은 밀치고 가면서 go back to your country. 너네 나라로 돌아가를 하든지 아니면 침을 탁 뱉으면서 you brought the virus. 뭐 코로나 바이러스 니네가 가지고 온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침을 뱉고 갔다고 해보세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세요.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는 저희 변호사들이 할 일이고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데이터가 모이고 그리고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 분들 그리고 다른 아시아계인들 그 문제들을 더 광범위하게 저희가 조사할 수 있고 그 인권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1 꼭 전화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법적인 거라서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법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 인터컴으로 전화 와서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서 도널드 트럼프 doesn't want you. 도널드 트럼프 너 원하지도 않는데 니네 왜 여기 있어? Go back to your country. 이렇게 음성을 남겼어요. 실제 일어난 일인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 이런 게 조금 걸려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조금 약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같은 말을요. 길을 가다가 침을 뱉으면서 했어요. 침에 맞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침을 뱉으면서 아주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즘 보면은 흉흉한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밀치고 때리고 그래서 막 피멍이 들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어떤 차별성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거를 이렇게 나를 괴롭혔구나. 이게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discriminatory harassment 영어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차별성 괴롭힘이라고 해요. 그 부분을 저희 사무실에서 뉴욕시 인권법 안에서 저희가 이제 다룰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가 있든지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있는데 거기서 차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가게를 갔는데 식당을 갔어요. 근데 자기는 고객인데 그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과의 그런 관계,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에서 여러분이 차별을 받잖아요. 이거는 또 이제 경찰관도 관련이 되는데요. 그런 법적인 관계에서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는 뉴욕시 인권법이 그거를 사건을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한테 원한을 가질 이유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다가 그러한 봉변을 당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이유로 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그거를 조사할 수 있는 힘이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311 전화를 해서 저희한테 연결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한국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발표자는 뉴욕시 노인국에서 근무하시는 류철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Sapir. Okay, so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셨을 때 저희 노인국에서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은 그냥 침묵하시면서 고통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혹시 강도, 노상 강도 혹은 다른 종류의 사기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셨다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심리적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나 안전을 또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한 재정적인 피해를 갖다 입었을 때 그것을 복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뉴욕주 범죄 피해자 서비스에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뉴욕주 범죄 피해자 서비스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 비용과 다른 여타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뉴욕주 범죄 피해자 서비스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경찰, 지역검사, 그리고 여타 법률 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또한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범죄자가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실제 재판이 열리고 기소가 되고 실제 재판이 열렸을 경우에는 모든 형사법정에 있는 서비스를 갖다가 저희 노인국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경우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만약에 범죄 피해를 입어서 갖고 내가 아무런 돈이 없다든지 그런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긴급적으로 현금을 갖다가 도와드릴 수, 긴급 구조를 갖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국에서는 또 다른 서비스가 많은데 그 노인국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집으로 직접 방문해 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가정방문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가정급식, 그러니까 집에서 직접 급식을 배달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정부 혜택을 받는데 사회복지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범죄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간혹 보면 우리가 중요한 서류들을 많이 분실을 합니다. 또 메디케이드 카드라든지 메디케어 카드, 사회보장 카드, 또는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이런 것들 갖다 분실했을 경우에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많이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그랬을 때는 카운셀링과 같은 다른 지원 서비스와 우리가 서비스를 연계해 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전화번호가 저희 노인국에는 212-442-3103, 212-442-3103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꼭 통역이 제공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전화를 하셔가지고 코리안이라고 얘기하시면은 분명히 통역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대화창에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질문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 그러니까 뉴욕시 인권위원회, 그리고 뉴욕시 경찰국, 그리고 여타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가장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제공한 정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매우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채팅창에 아직 질문이 없거든요. Okay. There is no questions in the chatting window, so